아픈 척하지 마세요. 할머니, 저희도 다 알아요. 연기잖아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 노년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굳은 분노가 엇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숙, 73. 누구보다 꼿꼿하고 냉정하다고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환자로 위장의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단지 아들의 연인이자 예비 며느리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박서연. 정숙은 일부러 허리를 감싸주며 기침을 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통증 정도는요? 매우 심해요. 열도 나는 것 같아요. 체온은 정상이에요. 진통제 드릴게요. 서연은 차가운 말투로 메모를 하며 링거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민재가 그렇게 말하던 여자라지. 엄마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야라던데 그 말 믿지 말 걸 그랬어. 그녀는 일부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간호사 양반, 물 좀 줄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약 나르고 있어서요. 내가 급하지 않나 보죠? 네, 다른 환자분도 기다리세요.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몰라본다더니 딱 맞네. 서연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픈 척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알아요. 진짜 아픈 분들은 그렇게 목소리 크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너무 자주 보는 일이에요. 가족들이 관심 끌려고 일부러 입원하시는 분들이요. 뭐라고? 연기 잘하시네요. 그만 쉬세요. 문이 닫히고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런 게 며느리라니 말도 안 돼.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짜로 아픈 사람 정말 많다고 했지. 설마 나도 그들 중 하나로 본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밤새 상태 괜찮으셨어요? 괜찮아요.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링거를 점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자주 오세요? 아니요, 멀리 있어서요.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네요. 정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외로워도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도 없거든요. 그런 마음 이해돼요. 서연은 조용히 수액줄을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꼭 곁에 있잖아요. 이렇게라도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길을 돌렸습니다. 말은 차가운데 손은 따뜻하네. 점심 무렵 복도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놀란 듯 달려나갔습니다. 산소포화도 떨어졌어요. 빨리 응급팀 불러요. 짧은 외침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병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까 그 차가운 얼굴은 어디로 간 거야? 아이를 안정시키고 돌아온 서연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정숙 씨, 불편한 데 없으세요? 아까보다 좀 나아요. 좋아요. 오늘은 약을 조금 바꿔드릴게요. 정숙은 서연이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바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사람은 차갑지만 일은 정확하네. 그게 진심일까? 아니면 직업 때문일까? 밤이 깊어지고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박서연, 정말 내가 내 아들의 선택이 옳은 사람인지 내가 직접 보겠어.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눈빛은 차가움과 궁금증 사이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진짜 위기의 순간이 그녀의 인생과 오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걸.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숙은 커튼을 반쯤 걷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환했지만 그녀의 얼굴엔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정숙 씨, 아침 식사 도와드릴게요. 박서연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숙의 식판을 정리하며 말했다. 입맛 없으세요? 그럴만하죠. 병원 밥이 어디 맛있나? 정숙은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물컵을 채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다지만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자가 많으니까요. 그럼 환자를 덜 받든가. 그건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숙은 그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라면서 저런 말투라니. 정이란 게 있긴 한 걸까? 그녀는 일부러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손이 말을 안 듣네. 이걸 좀 주워줘요. 서연은 곧장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순간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개 숙이는 게 익숙한가 봐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귀찮게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니. 어제 그 말은 뭘로 해야 해요? 아픈 척하지 말라던 그 말.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들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입에 붙었네. 붙었을 수도 있죠. 환자마다 다들 화를 내니까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화내는 환자가 많아요? 네, 마음이 아프면 몸보다 말이 먼저 거칠어져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연이 나간 뒤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거칠어진다, 그런 말. 내 젊은 시절엔 듣지도 못했지.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비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응급호출벨이 여러 번 울리고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거세게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식사 트레이와 약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통증 어때요? 그저 그래요. 어젯밤에 주사제 효과가 떨어졌나 봐요. 약을 바꿔볼게요. 정숙은 서연의 손끝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손엔 미세한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건 다 뭐예요? 요즘 환자분들이 많아서요. 바늘에 찔린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계속 이 일을 해요? 그만두면 환자들이 더 힘들잖아요. 정숙은 대답을 듣지 못한 듯 잠시 멍하니 서연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 말은 거칠지만 행동은 다르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실 앞 복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소포화도 떨어졌어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뛰쳐나가며 외쳤습니다. 의사 호출해요. 응급기구 가져와요. 정숙은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어린 환자의 손을 붙잡고 다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숨 크게 쉬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명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황이 안정되고 서연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숙 씨,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아이 숨 돌린 거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저렇게 자기 일에 몰두하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은 본능적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들리세요? 정숙은 손을 뻗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침대 옆으로 다가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급 코드, 지금 바로 산소기랑 제세동기 가져와요. 정숙의 시야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운 게 아니라 절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정숙의 의식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며 복도가 흔들리듯 요동쳤습니다. 응급 코드 C 304호 심정지 발생.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퍼져나가고 간호사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꺼내 들고 정숙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윤정숙 씨,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정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는 똑바로 서 있던 선이 완전히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120줄 세팅.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자 그녀의 팔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심장이 눌릴 때마다 병실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의사님 오고 있어요. 그전엔 내가 살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정숙의 가슴을 강하게 누를 때마다 비명처럼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윤정숙 씨, 제 말 들리세요? 이제 숨 쉬셔야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정숙의 시야 속에서 흐릿한 빛이 일렁거렸습니다. 저 목소리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녀는 차가워져가는 손끝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공중에서 허공을 그었습니다. 제세동기 충전 완료. 충전 완료 클리어.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전류가 몸을 스쳤습니다. 정숙의 몸이 순간적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모니터에 불빛이 반짝였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클리어. 두 번째 충격, 정숙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삐하던 소리 사이로 작게 이어지는 리듬. 심장 모니터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듬 돌아왔어요. 맥박 확인. 있어요. 약해요. 하지만 분명 있어요. 서연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말했다. 서연 씨, 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입은 숨 쉬잖아요. 그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정숙은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희미한 감각으로 서연의 손이 자신의 손등 위에 닿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게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응급팀이 들어오며 병실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의사는 빠르게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를 조정했습니다. 서연은 한 발 물러서며 의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을 그리며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그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짜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숙은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이 아이는 차가운 게 아니라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어.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서연의 얼굴이 번졌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 그 위로 내려앉은 빛 한 줄기. 정숙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의식 돌아오셨어요?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정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평화 속에서였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병원 복도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박동을 그리며 병실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아래 윤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 초췌한 얼굴, 그리고 손등에 남은 붉은 자국.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박서연이 의자를 옮겨 앉았습니다. 밤새 자리를 지킨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다행이에요. 정숙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많이 심했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고. 다 잊었어요. 환자가 아프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서연은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리 나한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게요, 할머니. 서연은 말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요. 그냥 윤정숙 씨라고 해요. 그래요. 정숙 씨, 전 환자면 환자답게, 아프면 아픈 대로만 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외로워서, 어떤 분은 그저 누군가가 옆에 있길 바라서 병원에 오기도 해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짜증났어요. 누가 봐도 멀쩡한 분이 억지로 아픈 척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근데 막상 심장이 멈췄을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뭐가요? 아픈 척하던 사람은 사실 정말 아픈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정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쥔 손을 살짝 폈습니다. 그 말 참 따뜻하네요. 내가 젊을 때 그 말을 들었으면 인생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숙 씨도 힘들었죠? 많이요. 겉으론 강했지만 늘 외로웠어요. 서연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럼 이제 외롭지 않아요. 왜요? 이제 제 손이 있잖아요. 정숙은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한기가 서서히 녹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냉정한 얼굴로 따뜻한 말을 하니까요.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정숙 씨는요? 아픈 척 하면서 남을 시험하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웃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숨소리가 돌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숙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민재야? 박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이쪽은 우리 병원 담당 간호사 서연이에요. 순간 정숙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서연? 우리 민재의 서연이? 그녀는 침묵한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놀라며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숙 씨가 민재 어머니세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겠죠? 내가 왜 그랬는지. 서연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그래요, 모르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 덕분에 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정숙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때 나를 살리던 손, 그게 내 며느리의 손이었다니 세상이 참 묘하네요.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진심이에요. 나 당신이 우리 아들 곁에 있어도 되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믿으시죠? 서연이는 진짜예요.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네. 사람의 마음은 연기로는 못 숨기는 법이죠. 그녀는 서연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이 다시 뛰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고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의 긴박한 기계음 대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숙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고 박서연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연한 핑크색 간호복을 입고 있었죠.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태 괜찮으세요, 정숙 씨? 괜찮아요. 덕분에 오늘은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조용한 숨결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손끝으로 담요를 매만지며 말했다. 그날은 참 무서웠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순간엔 서연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연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 얼굴이요? 그래요. 이상하게도 그때 당신이 내 곁에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조금은 도움이 된 거네요. 조금이 아니라 전부였어요. 정숙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론 냉정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내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환자분이 왜 이렇게 예민하신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외로움 때문이란 걸 알았어요. 정숙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외로움이라. 네. 사람은 아플 때보다 외로울 때 더 차가워져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스스로를 지키려고 차갑게 굴었는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 사람의 진심은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늦게 알더라도 알게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서연이 정숙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난 평생 강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게 존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제는 알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란 걸.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약해지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요. 이제 곁에 제가 있으니까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진짜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덕분에. 정숙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덕분이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팀이 됐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지.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오랜 세월의 단단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숙은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 벚꽃 같아요. 겨울엔 얼어붙어 있어도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는 법이죠. 서연은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의 봄이 되어줄까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서연 씨. 이제는 그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내 며느리라고. 두 사람의 웃음이 병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 웃음 속엔 오해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믿음과 평화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나던 날, 윤정숙의 집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잡곡밥의 고소한 향, 된장국의 구수함, 그리고 새로 부친 김치전의 노릇한 소리. 그녀는 식탁보를 고르고 젓가락을 반드시 놓으며 잠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자신을 살려준 박서연이 그리고 아들 민재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문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숙이 문을 열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이, 다른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퇴원 축하드려요, 정숙 씨.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어머니라고 해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이제야 진짜 자격이 생겼잖아요. 잠시 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서연 둘이 이렇게 마주 앉은 모습 처음 봐요.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멀리 돌아왔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재가 국자를 들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끓이신 거예요? 그래, 아직 손맛은 남았지.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에요. 다행이네. 예전엔 그 냄새만 맡아도 잔소리하던 녀석이.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숙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서연 씨, 그날 기억나요? 어떤 날이요? 병원에서 내가 눈 떴을 때 손을 잡아줬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아이는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일로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정숙은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내가 서연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한 이유는 민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서연은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 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재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이제야 밥이 제맛이 나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과해 식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하네요. 하루아침에 미움이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 자리를 따뜻함이 조금씩 메우는 걸 보면 말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아마 가족의 시작 아닐까요? 정숙은 잠시 그 말을 곱씹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가족이란 건 피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사람이죠. 민재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서연. 우리, 이제는 후회 없는 시간만 만들어요. 그래. 좋아요. 잔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 가득 울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벽시계가 천천히 한번 울렸습니다. 똑똑. 그 소리는 지난 시간의 오해와 상처를 덮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식탁 위 꽃다발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봄이 오네요. 내 마음에도 우리 가족에게도. 하늘이 맑게 개인 봄날 아침. 하얀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웨딩홀 대신 윤정숙의 오래된 저택마당.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 하얀 천이 걸렸고 작은 의자들이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박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고 단정한 들꽃 부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지난 세월의 모든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시아버지이자 남편이 된 노신사, 그리고 아들 민재가 자리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말없이 흐르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민재 군과 서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잔잔한 박수 소리와 함께 정숙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날이 오다니 참 기적 같네요. 민재가 단상 위로 올라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엄마를 살려주고 우리 가족을 다시 살아나게 해줘서. 아니야. 나도 그분 덕분에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 그들의 대화가 끝나자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의 어머니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복 자락이 햇살에 반짝이며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그냥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아니, 이제 내 딸 서연아.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을 믿게 됐어요. 가족이란 건 같은 피가 아니라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정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숙은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말아요. 앞으로는 내 품이 당신의 집이 될 테니까. 하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며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두 사람의 포옹을 감싸듯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심장은 의사 손끝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뛰는 거라는 걸.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마음을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피아노 선율이 커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민재는 두 사람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